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스템 컨트롤 팔콘 로켓 발표를 받게 된 2020-0348 이정원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베이션, 다이나믹 모델링, 컨트롤, 리졸트, 퓨처 워크 총 이렇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마 펠콘 로켓의 스페이스X사의 펠콘 로켓이 수직으로 이착륙 하시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전 이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시스템 제어 턴 프로젝트에서 매트랩의 시뮬링크와 매트랩, 그리고 플라이트 기어, 솔리드웍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모델링입니다. 실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X, Y, Z, 롤, 피치, 요 총 6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는 X와 H, 그리고 피치 이렇게 총 3가지만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로 스페이스X의 발사 과정을 담은 것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런치부터 플립 매니버까지를 페이지 1, 플립 매니버부터 랜딩까지를 페이지 2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페이로드에 의한 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30초 동안 수직으로 이루어가게 된다. 그리고 31초부터는 약간 기울기 주는 에센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125초가 되면 이렇게 플립 매니버를 하게 된다. 그 후 300초 이렇게 마지막에 역추진하게 되어서 이렇게 랜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고도 상승할 때 최대 출력 100%로 65% 연료를 사용하게 했고, 랜딩할 때는 남은 연료를 가지고 3분의 1만큼의 출력을 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대략 300초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었고요. 다음으로 이건 페이지 1에 있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건 페이지 2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보시면 드래그는 공기 저항인데요. 공기 저항과 트러스트, 출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에 갈 수 있고, 페이지 2에서는 드래그와 트러스트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로켓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와 감마는 먼저 세타는 피치 앵글, 말 그대로 로켓의 코가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고요. 감마는 로켓의 플라이트 패스 앵글입니다. 로켓의 이동 방향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2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서로 180도. 다음으로 재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말린 1CI 엔진을 사용했고, 이 엔진은 스페이스 X사의 펠콘 1 로켓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출력과 연소 시간, 연료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서 그 질량 함수 m 도트는 제가 따로 직접 계산을 해서 보여봤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메스는 로켓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와 페이로드를 제외한 로켓의 무게. 연료의 질량 같은 경우 이렇고, 페이로드의 최대重量은 5,000kg이었습니다. 저는 5,000kg으로 세팅했습니다. 길이는 15m, 지름은 1.5m입니다. 여기서 무게중심 위치는 이 베이스에서부터 7m쯤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 사용된 각종 공식들입니다. dx, dt, dh, dt, dv, dt, v, d, 감마, dt 이렇게 4개의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이를 나중에 적분시켜서 x, h, v, 감마를 각각 구해줬습니다. 나중에 시뮬링크를 보시면 제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피치 모멘트를 설정해 줬어야 되는데요. 로켓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페이지 1의 그림인데 이렇게 감마와 세타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중심과 회전 중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로켓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피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감마를 사용해서 이 피치를 제어하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세타2는 감마와 연관되어 있는데 페이지 2에서는 감마가 피치와 정반대 180도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세타2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시뮬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널치아, D는 에어에 의한 댐핑입니다. 실제로 로켓이 빠른 속도로 공기 중 지나고 또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희박하게 되어서 플립 모멘트를 할 때는 사실상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트랜스퍼 이퀘이션이 D가 없으면 너무 쉬워서 너무 제어에 난이도 너무 쉬워져서 이렇게 따로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줬고요. D 같은 경우는 0.0으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트롤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한 시뮬링크인데요. 이건 매트리를 보면서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만든 시뮬링크 모델입니다. 크게 하나, 둘,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 MZW는 M0 퓨얼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퓨리, 그러니까 연료가 0일 때 무게라는 거죠. 즉, 페이로드 무게 더하기 그 로켓 자체의 무게. MFB는 페이지 1에서 연료 소모고 MF2는 페이지 2에서 연료 소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즉 MFP, 즉 연료가 0.65, 65%, 연료를 65%까지는 페이지 1으로 최대 출력만큼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연료 소모는 m 도트 곱하기 t겠죠. 그리고 페이지 2에서는 출력의 3분의 1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왜냐하면 페이지 2에서는 감마의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추진이 생기고, 연료 소모는 m 도트의 3분의 1이겠죠. 출력의 3분의 1이니까. 네, 이렇게 트러스트 함수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나온 트러스트를 가지고 드래그를 빼서 질량을 나눈 다음에 다시 g 사인 감마를 곱하고 적분을 해서 이렇게 v 값이 나옵니다. 또 그 v에서 또 v 사인 감마를 해서 또 적분해서 h가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드래그 함수를 보시면, 드래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링에서 나온 모델들을 집어넣어 준 거고요. 여기서 h가 고도가 뭐 11km 이하일 때는 이렇게, 11km에서 25km 사이에서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다 그 구글링에서 찾아준 값을 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감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 나왔고, 그 다음에 x 값을 구하기 이런 공식 나왔습니다. 다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타 C, 이렇게 출력이 0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페이지 2니까 세타 C가 감마 더하기 파이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다른 경우는 세타 C와 감마 같다, 이렇게 세타 C를 잡아줘서 이렇게 세타 C가 인풋을 들어갈 때, 즉 감마가 페이지 1과 페이지 2에서 서로 다르게 들어갈 때, 그때 피칭, 세타 값을 다 볼 수 있게 이런 제어 컨트롤을 한번 잡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트 기어를 연결해줘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이 시뮬링크 모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위도와 경도가 포항공대의 위도와 경도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중에 리졸트 부분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각각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치 스코프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래프가 좀 꺾여있고 좀 신기하게 생겨있는데요. 보시면 1.57 정도가 90도입니다. 왜냐면 1.57 라디안이 9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90도에서 시작해서 30도쯤에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어센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센딩 시작해서 점점 꺾이다가 125초에서 플립 모먼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로켓이 위아래로 한번 뒤집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로 진입하게 되고, 여기서도 다시 꺾이면서 다시 90도로 로켓이 딱 착지하는, 마지막에 320초쯤에 착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오는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V 같은 경우, 네, V의 속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마지막에 꺾인 이유는, 이게 사실은 딱 랜딩할 때 속도가 0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타입해서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PID 제어를 따로 보기 위해 따로 시뮬링크를 들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PID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에서 이렇게 PID를 추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트랜스퍼 펑션 설명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질량 주민이가 해준 주심 달라가지고 이런 공식 나오고, 이게 라플라스 변해서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나왔죠 아까. 여기서 D2는 이게 D2고, J는 이너시아, J 이너시아가 200 정도 되고 D2가 1.5m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5m, 200, 아까 그 공기량 댐핑 0.05, 그래서 PID가 들어가게 되면, PID가 없는 오픈루프의 경우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 인풋이고 이게 나온 아웃풋인데 많이 다르죠. 실제로 이게 루트 로커스를 걸어보면 이렇게 매우 불안정을 볼 수 있고, 아이피스트도 이렇게 이상하게 불안정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오픈루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실수축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쯤에다 폴을 추가하면 이제 끌어당기면서 라이트 핸드 폴, 그러니까 레프트 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실수 쪽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한번 여기다 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때 이제 그 인풋에 의한 그래프를 봤을 때 꽤 이쁘게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폴만 추가하는, 즉 그냥 D 개인만을 추가하는 그런 PID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PD 컨트롤러나 혹은 뭐 PID 컨트롤을 추가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PID 튜닝에서 좀 아무 숫자나 먼저 해봤습니다. 이때 P가 1이고 D가 1000일 때 이렇게 좀 예쁜 값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냥 B가 1이고 D가 1000인 게 제가 제어 실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인지 잘 몰라서 PID 오토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토튠을 한 경우 이렇게 좀 잘 나왔고 꽤나 예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토튠을 한 것인데 이렇게 B 값이 이렇게 I 값이 163, D 값이 2665, 이때 응답 시간은 0.1초로 오버슈팅 최대한 안 일어나게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이거는 아까 실제 그 피치 앵글을 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약간의 근데 오버슈팅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이 PID 튜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오버슈팅을 좀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버슈팅은 실제라면 이게 좀 치명적인 결과를 이어줄 수 있으니까 로켓에서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리드 컴펜세이터 추가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1과 0.01 값을 따로 적어줬고요. 여기서 다시 PID 오토 컨트롤, PID 자동 조정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결과 나올 수가 있었고 이걸 다시 실제 그래프에 넣어본 결과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이것이 성공적이라 판단하여서 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자고 결정을 하였고 다음으로 이렇게 보드 플랫을 그렸을 때 안정하다, 주파수 이거 페이지 마진도 안정하다, 루트로 컷을 그려서 확인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모두 다 라이트 핸드 볼로 가지 않고 레프트 핸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버슈팅도 그 정도 괜찮아 보인다. 그런 다이캐스트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페르프 안정성 여부가 안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결과 저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 로켓이 뒤집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로켓 모형을 제가 솔리드웍스로 직접 만든 다음에 그걸 AC3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FC 파일로 변환을 하고 그 FC 파일을 플라이트 기어에 넣어줘서 이렇게 모델을 불러온 것인데 플라이트 기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X의 방향이 서로 뒤집혀져 있어서 솔리드웍스에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모델링 했지만 플라이트 기어에서는 네, 이렇게 뒤집어져서 마치 노즐이 위로 향하고 로켓의 머리가 밑으로 가는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제가 형상광이 있습니다. 시작 지점 포항 공들을 잡았기 때문에 저기 형상광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속도가 좀 느려서 300배속을 돌렸고요. 이렇게 약간 어센딩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다가 네, 여기 플립 모멘트가 있고 이렇게 페이지 2로 넘어왔습니다. 네, 점점 90도로 찾아서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원래 이게 고치려면 다시 솔리드웍스 모델링을 새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찍는 동안 24일에 제가 이걸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공학 우동이 다 전기가 나가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잘 들어가는 모습 90도로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Y는 0, 즉 해발 고도가 0일 대로 기준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네, 시뮬레이션 잘 보셨나요? 네, 다음으로 이제 퓨처워크. 아무래도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은 모델링을 좀 다시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로켓을 보여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 3D 브리오 프리덤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제어 실력이 늘고 매트랩 사용 실력이 좀 더 는다면 좀 자유도로 하나씩 들려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이 때때로 변하는데 진동, 공기압 등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그 외부 압력 변화로 인해서 로켓의 추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고려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였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